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 아니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눌 김미나입니다. 저는 여주대학교 힐링센터에서 아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주제도 그 마음과 일관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제 마음과 제가 하는 일, 이것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만난 세종을 여러분과 함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는 사람 없어요. 어느 분이 제게 TEDx 발표 때문에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난 세종은 누구입니까? 세종이요? 그러다가 제 존재 확인이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TEDx 발표해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해보자. 내가 만난 세종은 누구일까? 나는 세종을 아나? 세종을 만난 적이라도 있나?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너무 짧았지만 제 인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뒤돌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첫 번째 세종은 노는 날이었습니다. 10월 9일 빨간 글씨로 노는 날이어서 저는 이날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혼자 놀고 있던 꼬맹이가 이모들이 학교를 안 가서 같이 놀아주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노는 날로 세종을 처음으로 만났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세종을 언제 만났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 깍둑 노트에다가 제 이름을 써야 된다고 이모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깍둑 노트에다가 몽당연필에 침 묻혀가며 이름을 꾹꾹 눌러 썼습니다. 김미나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름을 쓰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어른들이 미나야 부르는데 이름을 쓰고도 미나라고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구나, 김미나가 나구나. 글로도 확인하고 소리로도 확인하고 불러주는 사람들로도 확인하게 되는 게 한글로 제 존재를 확인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국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페이지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왼쪽 아래쪽에 추국의 기름을 통해서 세종대왕을 만났습니다. 과학자, 위인,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이었죠. 그 세종대왕을 보면서 그리고 국사책을 보면서 꼬맹이, 초등학교 5학년 꼬맹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몇 년 후에 내 이름은 국사책에 실릴까? 거창한 꿈이죠. 이렇게 세종대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나이 들고 나이 든 것도 아니네요. 우리 학생들 보면 제 또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이에 나는 시집 갔는데 시집을 일찍 갔습니다. 25에 갔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아이를 낳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 뜻은 나의 꿈과 하늘의 꿈을 이 땅에 이루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이름을 이루리라고 지었습니다. 공교롭게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로운이었습니다. 이로운도 한글로 순수한 한글로 이름을 지자해서 이로운이라고 지었는데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신에게 이롭고 이웃에게 이롭고 하늘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거라 라는 뜻으로 두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꿈이죠? 부모의 꿈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이의 꿈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두 아이와 함께 이 아이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이름으로 담았습니다. 또 한글로 이름을 담았습니다. 제가 꾼 꿈입니다. 그런데
두 아이를 잘 키우고자 좋은 엄마이고자 하는 꿈도 꾸었고 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위인이 되고자 꿈도 꾸었던 위인이 어느 날 보니까 7살짜리 아이하고 37살짜리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 한 장면이 탁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엄마로서 아이를 보살피고 훈계하고 나무라고 하는 폼이 엄마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아이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 이런 엄마 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뭐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굉장히 충격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좋은 엄마가 된다는 건 뭘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뭘까? 하면서 부모 교육을 들었고 가족 상담을 배우게 되고 상담 심리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인간은 뭐지? 사람은 뭐지? 사람 마음은 뭐지? 자꾸 방향들이 자꾸 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전공이 되었고 제가 하는 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업을 가지고 있던 자 정말 오랫동안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깊은 속마음을 주고받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요청했습니다. 여주에 와주시지 않겠어요? 여주에 왔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었던 마음 아픈 사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응원이 돼서 기운을 얻을 수 있다면 이라는 한 것으로 업을 하나 가졌던 상담이라는 이름을 두고 여주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때가 2006년 7월입니다. 여주대학교 사회복지 실습실에 첫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마음 아픈 이와 함께하는 상담의 토대를 다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제가 발을 들여놓고 하루, 한 달, 1년 살아가면 살수록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들어서면 굉장히 포근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5시간 정도는 좋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주에 오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몸 아플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들어오면 굉장히 고즈넉했습니다. 그 고즈넉한 시골 동네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여강길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이 참으로 좋았고 제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전 민족주의자입니다. 제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명성황후가 있었고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종대왕, 특히 그 세종대왕은 저한테 필이 딱 꽂히는 분이셨습니다. 네, 저는 한글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도 한글로 지을 만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있는 곳, 여주. 자, 그렇다면 내가 여주에서 마음 아픈 이들과 마음 아픈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센터에서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뭘 하고 있지? 이 고장 특색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마음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통통가족. 익히 들은 그 가족일 겁니다. 서로 달라서 통통 튀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가족, 여주 가족이라는 것을 한글로 짓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역 가족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느 분께서 아시겠지만 통통 가족송이라는 노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노래 또한 지역 가족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마음을 모아서 모든 프로그램에 한글 이름을 쓰자. 가능하면 할 수 없는 건 빼더라도 가능하면 한글 이름을 쓰자 싶어서 계속 한글 이름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센터에서 여주의 특색을 살리고 세종대왕의 얼을 살리고
한글을 좀 살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친근한 여주군 로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외지에서 살다가 온 나도 여주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한글을 쓰려고 이 센터에서 그렇게 애를 쓰건만 아니 저 고문을 왜 모를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에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함께 이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이 연화장은 저희가 2011년도 연화장에 담은 저희 여주 건강가정주역센터 가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마음을 맞추고 의논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저희는 그 꿈도 같이 꾸었습니다. 한글도시 여주. 한글도시 여주.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다른 도시하고 굉장히 특화될 텐데. 그리고 얼마나 정겨울까?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여주대학 힐링센터로 들어옵니다. 힐링센터에 와서 학교를 보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학교의 창학 인형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왜 그 단어가 꽂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최진석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배우고 익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여주대학교의 창학 인재분이 홍익인간 소리를 듣고 그래, 맞아, 교육은 그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 제가 마음 쓰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사명이다 생각하는 일인 상담을 가지고 마음 아프고 힘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일이었고 생활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 일로만 몰입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켠 가슴속에 남아있었던 것은 이 지역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여주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일까요? 이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둘째 줄에 앉아 계신 박효마 박사님을 통해서 세종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종을 만난 것을 기억해서 돌이켜보건데 이렇게 깊게 저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역사책에서 들었고 방송에서 들었고 신문에서 들었지 그러면서도 그냥 마냥 끌려서 한글을 사용하고 좋아하고 그랬지 저분의 마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법이 상담하고 마음을 다루는 사람인지라 다른 많은 수많은 업적보다 세종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지? 제가 품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었길래 이 많은 일들을 해낸 거지? 저 마음은 어디서 생겨난 거지? 그래서 물었었습니다. 세종은 자기 마음 다루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박평수 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별로 신통한 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마음은 뭘까? 이 세종의 마음은 뭘까? 라고 하면서 제 경험을 비춰봤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 즐겨하고 사명으로 하는 일은 자기 경험과 맞닿아 있다. 결코 유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종은 어떤 것과 맞닿아 있어서 그랬을까? 그 중에서 어여삐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여삐 여김을 받지 않은 어떤 것과 맞닿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은 뭐가 아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세종의 업적을 얘기하시지만
저는 세종의 아픔이 궁금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승화된 어느 것, 그게 보석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궁금합니다. 여주대학에서 세종 훈민정음을 만나면서 펴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어여삐 여김, 어여삐 여겨. 이게 뭘까?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가엾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위한다, 이런 단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여민하고 이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민을 훈민정음을 발표한 데가 이순의 나이 50인데요. 이 여민을 얘기한 이 나이에 세종은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럼 나는 뭘 깨달아야 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많은 문헌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봐야 되겠지만요. 처음부터 슬기를 마련하고 애써 찾은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원래 있는 바탕으로 이치를 다한 것뿐이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다. 이분의 자세가 다만 이치를 다하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찾아다니지 말자. 보편을 찾자. 그걸 가지고 내가 다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 웰빙이 우리 학교의 방향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 세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힐링센터는 지역과 세종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핵심 가치는 여민이다. 목표는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거다. 비전은 생생지라기. 미션은 행복한 개인, 자유시민, 행복한 자유시민, 이거다. 나아가서 이들이 뭉쳐있는 공동체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세종숲에서 세종의 마음을 잊고 세종의 마음을 잊고 그 세종이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여간길에서 그 세종의 마음과 내 마음을 잊고 그 마음을 강으로 가져가서 이웃의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잊고 나아가서 어여삐 여김을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면 이게 바로 참다운 쉼이 되고 살림이 되고 힐링이 되지 않을까. 살포탄 힐링이 아닌 존재의 힐링을 주는 도시, 이치를 깨닫게 하는 도시, 그런 쉼의 도시가 여주가 되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꿈이 꾸어졌습니다. 예. 세종의 마음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숲에서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간길에 세종의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쉼의 도시가 되기를 정말로 꿈꿉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나에게 세종은 무엇일까? 네, 세종은 마음의 이치를 아는 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빼놓을 수 없는 내 존재를 확인해준 한글은 나에게 그건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존재를 확인해준 문자, 그게 한글입니다. 저는 제 이름은 미나입니다. 풀이하면 아름다운 강물입니다. 아름다운 물입니다. 아름다운 물이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담고 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면 제 존재는 우주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감히 꿈꿔봅니다. 여러분들도 세종의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자신을 어여삐 여기고 이웃을 어여삐 여기고 세상을 어여삐 여긴다면 우리는 세종의 마음을 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